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훈민정음과 조선 왕조실록을 잠깐 보고 이제 훈고, 살인의 그 굉장히 복잡했던 역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훈민정음은요, 28글자의 소리 글자로 우리말을 소리내는 대로 적을 수 있는 과학적인 문자이다. 언제? 세종 때 만들어졌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조선 왕조실록은요, 역사책이고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었다라는 사실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훈구 세력의 권력 독점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세력이 좀 변화를 하게 되거든요. 정치적인 세력이 변화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 세조가 누구예요? 수양대군이잖아. 단종이 어린 나이에 일단 왕위에 올랐어요.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김종서라는 사람이 두만강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실권을 장악했잖아. 그래서 이제 단종이 아니라 김종서를 죽이고 나서 왕위에 오른 세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니까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자신이 왕위에 오르도록 도와준, 즉 공을 세운 신하들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요. 이 흔히 말하는 공신들이요. 이 나라한테서, 즉 왕한테 제일 친하니까 왕한테서 국가의 특혜로 넓은 토지, 많은 노비들을 받게 되고요. 이름으로써 정치까지 주도를 해나가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훈구 세력이라고 부를 거예요. 훈구 세력의 시초는 바로 이 세조 때다. 자, 그리고 이 훈구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한명이었어요. 자, 그리고 훈구 세력의 일부들은 왕실과 혼인을 해서 외척이 돼서 세력 기반을, 세력을 좀 안정적으로 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훈구 세력의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지고요. 조선의 정치까지 이제 혼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종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이 성종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성종은 대표적인 살인파 왕이에요. 살인을 엄청 이제 등용을 시키면서 살인을 굉장히 많이 밀어줬던 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훈구 세력의 견제를 위해서 살인을 이제 등용합니다. 그리고 이 살인은요, 조선 건국에 협력한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대체로 지방에서 공부를 하던, 지방에서 거주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살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왕도 정치였는데요. 왕이 도덕과 의리로 백성과 신하를 이롭게 바르게 이끌어야 한다라는 왕도 정치를 주장하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살인들에는요,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까 대표적인 훈구파는 한명회였죠. 김종직과 한명회는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중앙 정치에 이제 진출한 살인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대표적인 중앙 진출 살인 세력은 김종직과 김종직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김종직과 김종직의 제자들이요, 3사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3사에 뭐뭐 있었어요? 그렇지, 우리 요걸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왕과 관리들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그곳이 바로 삼사라는 곳이었잖아요. 여기에 배정을 받으니까 이때 정치를 주도했던 훈구파들을 지적하고 바르게 정치를 해야 한다. 왕도 정치를 주장하면서 훈구파들을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훈구파들의 잘못을 비판하니까 훈구파랑 살인파랑 세력 서로 기분도 안 좋아지고 서로 견제를 굉장히 많이 했구나. 갈등이 심각해졌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갈등들에 대해서 총 4가지의 사화가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살인파를 좋아했던 성종이 죽자 연산군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연산군이 즉위하면서 이제 훈구파는 이때다 싶어서 살인파를 공격하게 되거든요. 자, 제일 먼저 살인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맞아요. 김종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조의제문이라는 걸 쓴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단종을 추모하고 그 단종이 있을 때 김종서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세조를 비판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세조 편이 누구야? 세조 편이 훈구파고, 그죠? 그러면 세조를 비난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너는 잘못했다라면서 훈구파들이 화를 내며 살인 세력을 제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사화인 무오사화예요. 이게 더 심각했던 건 이미 죽은 김종직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김종직이 죽은 무덤에서 시신을 꺼내 목을 잘랐다라는 사실까지 있습니다. 일단 살인 세력의 사화를 총 4가지를 정리를 해볼 건데요.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렇게 총 4가지의 사화가 있습니다. 사화라는 것은 살인 세력이 피해를 입었다. 살인 세력이 큰 화를 입었다. 그래서 사화라고 불러요. 자, 두 번째 사화는 연산군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연산군이요, 자기의 어머니인 패비 윤씨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을 하나하나 죽여갑니다. 이때도 살인파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두 번째 사화인 갑자사화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산군이요, 중종 반정으로 쫓겨납니다. 이거는 중종을 왕위에 올리자고 하면서 반란이 일어난 건데요. 자, 그러면 또 공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신들이 있을 거예요. 자, 중종을 왕위에 올리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훈구파입니다. 어쨌든 중종방정으로 쫓겨났는데 이게 중종반정에서 공신들이 훈구파인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중종반정으로 쫓겨난 뒤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막대한 재산을 차지하였고요.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종 때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종이라는 왕은요, 네,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 세력을 다시 등용해요. 그러면 중종과 성종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훈구파를 억압시키기 위해서 반대편인 살인파를 등용했던 왕, 성종과 중종 기억하세요. 자, 조광조는요, 현량과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자, 이 현량과라는 게 뭐냐면 학문이 뛰어난 인재한테 간단한 시험을 보면 바로 등용할 수 있게 학문이 뛰어난, 즉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등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자, 그리고 유교적인 이상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개혁적인 과감한 개혁을 추진한 사람이 바로 이 조광조라는 사람인데, 중종 때 훈구 세력들이 이런 조광조의 개혁에 반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살인파였던 조광조와 살인파는 또 타격을 입게 돼요. 이게 바로 무오사와 갑자사와 그다음에 기묘사화가 되겠고요. 마지막 명종 때는요, 왕실 외척간의 권력 다툼에 이제 사림이 끼어들게 되면서 마지막 을사사화로 사림이 또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사림은 총 4가지의 사화를 겪어요.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럼에도 사림이 나중에는 이기게 돼요. 훈고와의 전쟁에서. 그 기반이 된다. 어떤 기반으로서 이 살인들이 이길 수 있었냐? 요걸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인은요, 네 차례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향촌사회 기반으로 꾸준히 세력을 키워옵니다. 자, 우선 지방에 서원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서원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자, 서원에서는요, 성리학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덕망 높은 유학자의 제사를 지내고 양반 자제를 교육시킵니다. 자, 근데
이 서원은 중종 때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바로 이 최초의 서원인데 명종 때요. 이 백운동 서원으로 소수서원이라는 것을 이제 소수서원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현판과 토지나 책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소수서원으로 인정된 서원들을 우리는 사액서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사액서원이 되면은 토지, 뭐 현판, 책, 되게 혜택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사원 설립이 늘어나게 되고요. 늘어나니까 전국 곳곳에 세워지고요. 이러면서 성리학 연구와 지방문화 발달에 이바지를 하게 됩니다. 자, 사림은요, 서원 중심에서 향촌 사회에서 지위를 높이게 돼요, 점차. 그러면서 서원을 통해 정치를 하고요. 사회 문제에 대한 지방 양반의 의견을 모아요. 그러면서 즉 정치적인 단결을 강화시켰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향학이라는 것이 또 필요해요. 향학은 뭐냐? 이것도 사림들이 만든 건데 향촌 주민들, 향촌 사회에서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을 향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전의 향촌에서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돕는 풍속이 있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유교적인 윤리를 포함시켜서 향약이라는 것을 사림들이 만들었습니다. 신분에 따라 지켜야 할 유교 덕목을 정한 것인데요. 사림 세력은 향약을 만들고 감독까지 하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때때로 이 마을 향촌 내 우리가 누가 이거를 관리하고 감찰했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수령이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령보다 때때로는 강한 지배력을 행사할 정도로 사람들이 지방사회에서는 엄청난 힘이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사림들이 네 가지의 사화를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의사사화를 겪고 나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냐를 보면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서원, 향약, 그리고 유향소까지 해서요. 성리학적 질서를 따지고요. 향촌사회로 확산시켜서 세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선조 때는요. 결국 선조 때 이제 중앙정치로 진출하고요. 정치를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원과 성균관의 차이를 보자면요. 개인이 만든 것과 국가가 만든 것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통점은 둘 다 가르치는 학교 같은 그런 곳이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붕당의 형성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아까 선조 때 되니까 이제 사림 세력들이 중앙정치로 진출했다고 했어요. 일단 이제 훈고파는 완전히 끝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사림들의 싸움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한 팀이 있어요. A팀이 있고요. B팀이 있습니다. A팀과 B팀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A팀이 이겼어요. 자, 그럼 B팀은 이제 없어진 거네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원래라면 같이 힘을 합쳐서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싸웠을 텐데 이제 싸울 대상이 없으니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C팀과 D팀으로 나눠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싸움은 계속해서 일어나요. 상대방을 찾으면서. 자, 그러면 사림 세력이 이제는 내부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과연 이조 전랑에 누구를 등용할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게 돼요. 이조 전랑은요, 관직을 임명하고 여론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그러한 관직입니다. 그런 이조 전랑의 특권이 뭐였냐면 3사에 대한 인사권과 후임에 대한 추천권이 있었어요. 즉, 원하는 사람을 내가 임명해요. 그럼 보통 누구를 임명하겠어? 내 아들, 내 가족, 내 친척을 임명할 거 아니에요. 계속 이게 반복되면 독식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를 사람들이 원했던 거야. 자, 그러면
이조전량에 누구를 올릴까와 같은 말은 왕실 외척 세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림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동인은요, 이 외척 안 된다. 사림끼리 어떻게 해봐야 된다. 서인은요, 외척 중에서도 실력만 좋으면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고 이것이 바로 붕당이라는 거예요. 정치적 이념과 학문적인 성향을 같이 하는 무리를 붕당이라고 부르고요. 이 붕당은 이조전량에 누구를 올릴까? 즉 외척 포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동인과 서인이 나뉘어지게 돼요. 동인은요 반대, 서인은요 찬성이었어요. 동인은요 이왕이나 조식의 학문을 받아들였고 서인은 이의의 학문을 받아들였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두 붕당은 서로 견제하고 비판하였고요. 선조 때 다시 계속 선조 때예요. 얘네들이 중앙 정치로 올라간 것도 선조 때. 일단은 첫 번째로 분열된 것도 선조 때. 그리고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분열된 것도 선조 때예요. 자, 그래서 선조 때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지고요. 광해군 때는 북인이 정치를 주도하였고 인조 이후로는 서인과 남인이 정치를 주도하였다라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